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제 미국의 그 의회나 또 행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아서 보면은 미국이 북한 자유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이 화두를 가진 게 한 10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2011년 말서부터 2013년 초까지 499일 동안 365일 24시간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시위, 반대 텐트 농성을 제가 주도를 했죠. 저는 이제 돈을 대고 또 일주일에 저는 한 이틀만 가서 잤는데 그것을 현장에서 이끈 그 동지들은 건강이 2명이나 완전히 건강이 상했습니다. 참 겁없이 했던 건데 그때 보면은 아무도 안 도와줘요. 뭐 국정원도 냉랭하고 외교부 쪽은 이렇게 보면은 아주 적대적인 것 같고 그때 이제 MB 정권 말 박근혜 정부 촌대도 그래요. 그리고 경찰도 굉장히 적대적이어서 그 당시에 유죄 경찰과 이렇게 몸다툼하다가 모욕죄 같은 걸로 유죄 선고를 2명이 받았습니다. 그때 보면 야, 왜 미국이 이러한 문제를 왜 안 다루지? 미국이 북한 자유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렇게 10년 전이죠. 그 이후로도 그러한 미국의 행보에 입장에 별로 변화가 없다고 느꼈었는데 최근 미국의 발언 이런 걸 보면은 야, 이거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모시면서 끝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그 통일에 대한 혹은 자유통일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 거냐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사를 이렇게 좀 돌이켜 보면요. 72년 동안 그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3개의 명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72년이라고 못 박는 이유는 맥아더가 해임된 게 1951년 4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으로 이제 조금 한 달 조금 더 지나면은 만으로 딱 72년이 차는 거예요. 이 한반도 분단 관리 전략인데 이거는 결국 3개의 명제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를 유지한다. 2번째는 북한은 소련, 중국의 영향권이고 남한은 미국의 영향권이다. 3번째로는 한반도에서 긴장이 급격히 높아지거나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것이 미국의 분단 관리 정책이죠. 이거 이제 맥아더를 해임하고 휴전을 미국이 우리한테 강요를 했죠. 그러니까 휴전을 강요했을 때 이 우남은 이승만 대통령이죠. 우남이라고 좀 부릅니다. 우남이라고 하면 이제 호니까 제가 존칭을 안 붙이고 그냥 쉽게 부를 수가 있죠. 호는 원래 존칭을 안 붙입니다. 예, 우남은 이 휴전을 강요받았을 때 미국 쪽에 대고 이건 분단 관리로 들어가니까 야, 분단된 상태에서 그럼 대한민국 어떻게 살란 소리야? 그래서 우남은 동맹을 미국에 강요하죠. 그래서 한미동맹은 미국이 주도한 동맹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한테 강요한 동맹입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휴전을 강요했고 우리는 그 휴전을 받아주는 대신에 동맹을 강요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튼 간에 한반도는 이 분단 상태가 기본인 거죠. 72년 동안 이러한 분단 관리라는 관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미국에.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다른 징조가 나타나요.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작년 말부터 말이죠. 12월부터 이 미국의 이 관리들 또 의회 이쪽에서 야, 북핵의 오너는 중국이야.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한 2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그 동영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온라인으로 했던 그런 버추얼 그 기자회견이어서 그게 없습니다. 예, 동영상이 없고 이게 12월 초의 일인데 예, 백악관의 이 저기 그 NSC 그러니까 국가안보회의죠. 국가안보회의의 전략소통조정관, 네, 예, 컵이죠. 예, 존 커비가 중국이 그
북핵에 대해서 영향력을 갖고 있다. 결정적 영향력 갖고 있다는 거 안다, 우리가. 그런데 중국이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외교적 화법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요. 이걸 이제 백모식으로 이제 사납고 노골적인 화법으로 하면, 야, 북의 핵화미사일 그거 너희 중국 거잖아. 너희 거 앉아 알아 임마. 야, 네가 말려. 야, 네가 빨리 반품 받고 이거 조용하게 만들어. 이 소리예요. 그로부터 며칠 후에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거 한 2번 플레이 해드렸는데 짧으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문맥이. 북한 사회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핵 위협을 제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꾀하는 데 기여할 것인지는 중국 스스로의 판단에 따르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북핵 미사일에 대해서 결정적 영향력 갖고 있는 거 안다. 그거 행사할지 안 할지 그건 중국이 알아서 할 거다. 뭐 전형적인 검사 화법이죠. 아주 싸늘한. 네가 그거 한 줄 알아. 뭐 자백할지 말지 유죄 인정할지 말지 네가 알아서 해. 그 화법이잖아요. 화법 자체가. 이러한 취지의 발언은 우리나라에선 대통령은 물론 어떤 정치인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전 놀랐어요. 이 발언 때. 그때. 야, 저렇게까지 할 수 있단 말이야. 일단 저같이 강성 입장에서는 일단 기분이 좋죠. 이제 대통령이 할 소리 하는구나. 네. 자, 그런데 이제 더 이제 살벌한 게 나왔죠. 네, 2월 1일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이거 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라고 하는데 이거 막강한 기구예요. 왜냐하면 이게 민주공화 양쪽 상하원, 양원의 의원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 의회 조사국의 그 말을 보면 말이죠. 이게 좀 많이 살벌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아마 주목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왜 주목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문장은 2개인데 명제로 나누면 3개의 명제입니다. 첫째,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및 부품을 제공했다. 둘째, 중국은 정부 차원의 제공은 끊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국 기업과 개인들은 핵 및 미사일 관련 기술 및 부품을 북한과 이란에 계속 제공하고 있다.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Chinese government, 여기 노란 빗금 천 원됩니다. Chinese government,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has apparently ended its direct involvement. 직접적 관여를 끝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has ended니까 끝낸 것으로 보인다는 건 결국 여기서 문장이 2개죠. 과거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해 왔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중국 정부라는 것은 뭘까요?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겠죠. involvement니까 뭐뭐에 대한 관여, 뭐에 대한 관여? The transfer of nuclear and missile related items. 핵 및 미사일과 관련된 부품 및 기술의 제공. 그러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중국 거다 그 소리예요. 근데 그걸 그전엔 내놓고 정부 차원에서 제공해 왔었는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의 제공은 끝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연두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입니다. Chinese-based companies and individuals. 그러니까 중국에 뿌리를 둔 회사와 그리고 개인들은 continue to export goods relevant to those items.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 기술 및 부품과 관련된 그러한 부품들을 계속해서 수출하고 있다. 어디에? To Iran and North Korea. 이란과 노스 코리아에. 그러니까 미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가
북핵은 중국 거야라고 못을 쳐버린 거예요. 이게 2월 1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의회 조사국의 저 보고서예요. 그 양식이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Informing the legislative debate since 1914. 1914년 이후로, 그러니까 우드로 윌슨 대통령 때죠. 그 의회의 입법 활동과 관련된 토론을, 그 논의를, 논의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삼는 기관, 이런 뜻이죠. 그 보고서 위에 붙어 있는 그 헤더가, 예, 그 위 머리글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여기서 대해서 이제 그 VOA도 바로 이 보고서에 대해서 VOA가 보도를 한 걸 보고, 제가 VOA 뉴스를 아침마다 들어요, 요새는. 왜냐면 국무부나 미국 정부의 입장이니까. 예,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예. 미국 정부는 중국 등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문구와 정신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중국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한일 외교 차관 회의에서 중국 정찰 풍선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즉답 대신 중국의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킬 것을 촉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Let me just say broadly, when it comes to the DPRK, we've consistently called on responsible stakeholders the world over to uphol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of course, applies to permanent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e countries that themselves negotiated and formalized thes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t is incumbent on all countries, including the PRC, to follow the letter and the spirit of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have been implemented.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을 거론하면서 이것은 중국에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The DPRK'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pose a threat not only to the United States, to our deployed forces, to our citizens in the region, but to our allies, the ROK, and Japan, and it is certainly not in the interest of any country in the region, and that includes the PRK. 네. 이 말도 이제 같은 화법인데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예, 돌려서 말하죠. 외교계니까. 내놓고서 야, 그거 너희 거야. 그러면 전쟁하자는 소리니까 이제 외교 수위가 조절이 안 되죠. 이 말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야 됩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기자들이 질문한 내용이 아니에요. 기자들은 뭘 질문했냐면은 풍선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풍선은 대답도 안 하고 다짜고짜,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어디 대전 가는 차 어디예요? 그러니까 네, 부산 가는 KTX는 말이죠. 하루에 15번이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 이 얘기가 하도록 돼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 내부에서. 근데 기자가 질문 안 해버리니까 딴 질문 무시해버리고 바로 풍선보다 더 중요하게 언급한 거예요. 13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주목. 두 번째 주목은 뭐냐면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 왜 너희가 영향력 안 쓰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이제 그 행간에 숨어 있는 거죠. 야, 이거 너희한테 도움 안 돼. 너희 이익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야, 그거 너한테 도움 안 돼 라고 말할 때 그 함의는 뭐예요? 그 사람이 그 행위의 주체란 소리잖아. 그 사람이 행위의 주체가 아니면 야, 그거 너한테 도움 안 돼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행위의 주체거나 혹은 최소한 결정적으로 제어할 힘이 있거나, 그러니까 도움 안 돼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랑 이게 문맥이 이게 통한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이런 말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불과 한 2달 사이에, 예, 2달 사이에.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합니다. 이 북의 핵과 미사일의 오너는 중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에서는 백모가 거의 처음인데 사실은 이 북핵 미사일의 도발과 중국 굴기는 싱크로율이 100%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90년대 초에 북한은 이제 체제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위기에 빠지죠. 그때 이제 김정일의 욕망은 뭐냐면 아버지는 의문사 했고, 의문사 시켰는지 의문사 했는지 아무튼 아버지는 의문사 했고, 그때 이제 김정일의 욕망은 뭐냐면 핵을 갖추어 삥을 뚫고 체제를 유지하겠다. 그런 욕망을 갖고 있었을 거고, 중국 공산당의 욕망은 도발 합청어체를 두겠다. 북한을 핵과 미사일에 관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으로써 한국인을 핵 미사일에 관한 패닉에 빠뜨려 가지고 야 살아야지. 핵 맞을 수 없잖아. 미사일 맞을 수 없잖아. 야 그러면 북한 우리가 좀 달래야 되잖아. 그럼 북한한테 영향력 있는 중국이랑도 우리가 잘 지내야 되잖아. 즉 한국인을 이러한 패닉 판단 마비 상태에 빠뜨려서 친북화, 친중화하겠다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구호가 그때 뭐였냐면 그때는 이제 1차 핵실험 있기 전이에요. 노무현 때 1차 핵실험이 있었죠. 근데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의 선거 구호가 그때 전쟁이냐 평화나였습니다. 2002년에. 그리고 천안함이 터졌을 때, 천안함 사건이 벌어졌을 때, 천안함 폭침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이제 그쪽 정당에서 낸 구호가 뭐냐면 전쟁이냐 평화냐였어요. 그러니까 이 핵과 미사일, 북한 도발에 대한 패닉 상태에 빠뜨리게 되면 사람들이 친북화, 친중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한한령 때 확 뒤집어진 거예요. 2016년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처음에 최선을 다해서 뭐 친중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을 붙잡고 풀으려 그랬다가 안 되니까 그걸 국민들이 봤잖아요. 그렇게 욕 먹으면서 전승절까지 가서 저기 베이징에 섰으니까 그때 박 대통령이 확 잡아 돌리면서 저거 문 닫아 걸어버렸죠. 저기 개성 문 닫아 걸고 사드 배치하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 방향으로 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때가 되니까 문재인의 그 북한 어화둥둥 내사랑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쟤 뭐하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뭐니 해도 트럼프가 2017년에 니키 헤일리를 시켜서 혹은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를 업고 니키 헤일리 작품이죠. 사실은 북한에 대한 포괄적 핵 제재를 이끌어냈죠. 유엔에서 그 포괄적 제재를. 그게 이제 컸고 그게 없었으면 문재인이 그 당시에 사고 많이 쳤죠. 5년 동안.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북의 핵 미사일의 도발 수위는 중국의 도발 수위, 중국의 공격성, 중국의 대국 굴기, 중국 굴기랑 정확하게 싱크로율 100%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등소평이 죽은 다음에야 1차 핵실험이 이루어져요. 2006년에. 등소평이 죽고 나서 또 한참 지나서 이제 등소평의 그림자가 다 걷어졌을 때 그래서 후진타오 1기구 실세는 장점일 때 1차 핵실험이 일어납니다. 2006년에. 그 다음에 이제 후진타오 2기구 시진핑이 실세일 때 2008년, 2012년 사이 그때가 2기인데 그때는 서로 이제 눈치 보면서 조심조심할 때예요. 왜냐하면 이 무렵이 저거잖아요. 저 장성택이 붙잡고서 북한을 연착륙시키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연착륙 안에는 핵도 없어지는 거죠. 핵미사일에 대한 강경 도발파와 북한 연착륙파가 이렇게 그 살얼음같이 대립하던 시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2차 핵실험 한 번밖에 안 일어나죠. 그리고 미사일은 고급화되고. 그러다가 이제 시진핑 되면서 이제 그 후진타오 샹하이파가 주장해온 북한 연착륙 노선이 이제 죽어버리고 이제 강경 일변도로 치닫죠. 그러니까 시진핑 2기 때 무시무시한 핵도발이 이어지죠. 2013년에서 17년까지 3, 4, 5, 6차가 연달아 핵실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미국에 공개 도전을 하던 시기예요. 이 시기가. 중국이 정말 힘 좋았었던 시기예요. 그리고 중국이 내놓고 대국 굴기 하고요. 중국 제조 2025 해서 섬진 첨단 기술 중국이 다 따라잡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1대1로를 통해 가지고 1대1로를 통해서 그 중국이 그러니까 그 세계 군사 지정학 구도에서 미국과 한판 붙겠다고 선언했을 때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시기 때 시진핑이 트럼프 만나서 그게 아마 2017년일 거예요. 트럼프를 만나서 한반도는 그 수천 년 동안 우리 거였어요. 예, 아직 알겠지요. 이런 식의 발언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3기 때 제일 살벌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4기는 시진핑 2기고 그다음에 우크라 전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1년을 더 집어넣어서 2023년 말까지 3기 첫 해거든요. 2018년에서 2023년까지. 그래서 이때 보면은 이제 미중 충돌이 심화되죠. 그리고 미사일이 고도화되고요. 그리고 중국 쇠락이 시작을 하죠. 그리고 우크라 전쟁이 있고요. 지금 3기 때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탄도미사일 실험만 있죠. 그리고 아직 핵실험은 없습니다. 예. 이제 5기는 우크라 전쟁 끝나고 나서 시작할 거예요. 이건 시진핑 3기 둘째 해 이후인데 우크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중국 압박이 점점 강화될 거고 중국 쇠락은 점점 더 가속화될 겁니다. 저는 이제 바라건대 이 시기에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찬 상상을 해봅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율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냐? 예.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죠. 예전에 미국이 그럼 북핵이 중국 핵인지 몰랐을 거냐? 알았다고 봐요. 그럼 왜 요새야 이걸 까는 거냐?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미국이 전체적으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레드라인을 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을 좀 손봐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이 둘이 겹쳐져서 그렇고요. 이렇게 까면 무슨 효과가 있냐? 예, 미국은 큰 나라이고 컨센서스와 담론, 내러티브, 여론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죠. 따라서 북핵은 중국 핵, 북핵은 중국 핵, 북핵 중핵, 북핵 중핵 이런 얘기가 쫙 돌면, 예, 쫙 돌면은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화두를 갖게 되는 거예요. 북핵이 중국 거라 말이지. 북한 애가 저 정은이가 저렇게 날뛰는 게 저게 중국이 쳐버리는 장난이었단 소리야? 그런데 그거 가지고 중국이랑 세계대전 할 수는 없잖아. 근데 가만 내버려둘 수는 없지. 그럼 살살 중국 딱 수갑 채워놓고서 북한 접수해버리지 뭐. 자유화하지. 북한을 중국 영향권에 온전시키면 중국이 계속 북한 내세워서 핵과 미사일 도발하니까 북한 접수 자유화 때 좀 위험성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 위험이 북한을 그냥 중국 영향권에 내버려둘 때 우리가 당면하게 될 위험보다 훨씬 작을 거야. 그런 여론이 형성이 돼요. 북핵 중핵이라는 화두가 계속 던져지면. 그래서 제가 이거 심상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발언이 벌써 보세요. 커비가 2달 사이에 2번 했죠. 의회 조사국이 한 번 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만 나오는 얘기고요. 아까 그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얘기할 때 행간의 의미가 야, 그거 너희한테 이익 안 돼. 그 소리 뭐냐면 야, 너희가 그거 제어하는 물건이잖아, 임마. 너희 불장난이잖아. 불 꺼, 임마. 그 소리죠. 계속 그러한 문맥에서 얘기가 이제 퍽퍽 튀어나온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관리와 정부 쪽 얘기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담론가들이 줄줄이 뭐 텔레비 같은 데 나와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제. 의회조사국 같은 데서 딱 있으니까 저게 이제 자료가. 그래서 북핵 중핵 그렇게 딱 미국인들이 이제 알게 되고 그것이 이제 그 기본적인 담론과 여론의 기본을 깔리니까 그 다음번 결론은 뭐냐면 중국 애들이 북한 내서서 저 핵미사일 도발하는 거 계속 내버려뒀다간 큰일 나겠어. 그 위험이
저기 뭐야 그냥 어떻게 좀 중국 좀 잘 제어해 놓고서 북한 접수 평정할 때에 수반되는 위험보다 좀 작을 수도 있어. 뭐 이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이게 뿐만 아니라 중국을 쪼이게 되면 중국을 쪼면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손을 빼죠. 지원도 끊고 지원도 줄이고 많이 쪼으면 예. 그러니까 어떤 그 거래의 그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체제와 핵과 미사일을 미국에 팔고 튀어버리는 게 제일 몸이 덜 상해요. 네, 그러한 그 탈출 엑시트 플랜을 집행하는 게 네, 몸이 덜 상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 자유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라는 걸 또 어디서 느끼냐면 말이죠. 미국이 엊그저께 이제 탈북자 중국에 의한 그 탈북자 강제 북송을 얘기하면서 아니 글쎄 이거를 인신매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 문제를 쭉 봐왔는데요. 일단 탈북자 강제 북송을 미국에 거론할 때 이때까지 등장한 표현은 뭐냐면 강제 북송이에요. forced return 혹은 조금 더 그거 하면 repatriation 이라는 전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외에는 제가 여기 이제 분홍색 칠해놓은 그 단어 외에는 그러니까 인신매매 과정, 그러니까 휴먼 트래피킹이라는 단어는 쓴 적이 없는 걸로 전 기억해요. 제가 이 문제를 팔로우업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의식이 왜 미국이 중국 내의 그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라든지 납북된 사람들 문제라든지 국군 그 억류자들 국군포로 미송한 국군포로 문제라든지 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북한 자유화랑 관계된 이슈들이거든요. 미국이 왜 안 다루지라는 그런 제가 의문이 있었어요. 한 10여 년 동안 그동안. 근데 요새 이제 이게 다뤄지는 거라. 그래서 야 이건 좀 심각한데 이거 징조가 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미국이 직접 다루는 거 한번 보세요. 네, 이것도 VOA 뉴스죠. 중국 내 탈북자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이 사안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We're intensely focused on this, and it's the very reason why all of the cabinet departments and agencies that are involved in combating the scourge of human trafficking are assembled or have been assembled together today to not only to herald those who have made tremendous contributions to this, but to plot out the next steps of our efforts to prioritize this challenge and to take it on. 앞서 백악관에서는 이날 인신매매 감시와 퇴치를 위한 대통령 직속기관 태스크포스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끌었으며 인신매매 문제와 관련이 있는 바이든 행정부 부처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신매매라는 범주에서 다뤄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 중국 당국을 너희 인신매매 유발범이야 임마. 탈북자를 붙잡아가지고 막 그렇게 비인도적으로 넘긴다 그러니까 반인륜적으로 탈북자들이 주로 여성 위주로 나와가지고 그 몸이라도 팔아가면서 어떻게든 그냥 그 죽음의 땅을 벗어나려고 저렇게 애절하게 뛰는 거 아니야. 너희가 인마 인신매매범이지 뭐냐, 인신매매 배우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문재인도 인신매매 유발범, 촉발범이 되겠군요. 네, 참 문재인 씨 아이고 참 여러 가지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